당신은 혹시 막 잠이 들었다가 1시간도 안 되어 소변이 마려워 억지로 벌떡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밤에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설 때마다 몸에 힘이 쭉 빠지고 눈이 핑 돌고 머리가 어지러운 느낌이 든 적은요? 심지어 저녁에 물 마시는 것을 줄였는데도 이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다리가 욱신거리고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이 고통, 너무나 흔해서 많은 한국인이 그저 나이 탓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이 괴로운 습관을 오늘 제가 뿌리부터 끝장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노년 건강을 연구해온 전문가 최영호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이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스스로 몸의 균형을 되찾게 돕는다는 저의 철학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밤마다 당신을 깨우는 진짜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약에 의존하지 않고 밤새 깊은 잠을 유지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방법을 안다면 당장 오늘 밤부터 8시간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가장 깊고 안전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소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심장, 혈관, 그리고 뇌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병원 응급실 야간 당직을 하면서 이 야간뇨라는 작을 습관이 만들어낸 무서운 결과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지는 바람에 대퇴골 경부가 골절되어 다시는 스스로 걷지 못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머리를 다쳐 생사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들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너무 오래 가볍게 여겨온 단 한 가지 문제, 바로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밤에 깨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깜깜한 방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날 때 당신의 몸은 급격한 혈압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심장은 갑자기 더 빨리 뛰고 뇌졸중의 위험은 평소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순간 그 결과는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의 가족들로부터 이 말을 들었습니다. 노인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뇨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 특히 신장과 혈관계가 보내는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제때 눈여겨보지 않으면 단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몇 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지금부터 제가 73 강칠성 선생님의 사례를 아주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선생님은 거의 7년 동안 매일 밤 3번 이상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에 따른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설 때마다 늘 휘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혹시나 미끄러지실까봐 온 가족이 노심초사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잠이 끊길 때마다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아침이면 마치 몽둥이로 온몸을 맞은 것처럼 무거운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썩어가는 기분입니다. 아무리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의 말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야간뇨의 원인을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거나 방광이 약해져서라고 생각합니다. 강 선생님도 저녁 식사 후에는 거의 물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변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일어나서 휘청거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강 선생님은 나중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어차피 또 깨겠지라는 불안감에 몸이 미리 긴장하고 그 긴장감이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 소변 신호를 더 자주 보내게 했습니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였습니다. 깨고 긴장하고 더 빨리 깨는 패턴이 7년이나 지속된 것입니다. 저는 강 선생님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몸속에서 벌어지는 3가지 소리 없는 전쟁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바소프레신 호르몬의 배신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신장은 밤이 되면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듬뿍 분비해서 소변 생산량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마치 몸이 밤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쉬어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점차 감소합니다. 신장은 밤에도 휴식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낮과 비슷한 양의 소변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 밤에 쉴 수 있는 몸속의 스위치가 고장난 것입니다. 강 선생님도 이 스위치 고장으로 인해 방광이 쉴 틈 없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방광 민감도의 폭주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처럼 방광벽도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습니다. 오래된 가죽 주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물이 들어가도 금방 팽팽하게 차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방광벽의 근섬유가 약해지면 적은 양의 소변에도 뇌로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너무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작은 물방울에도 요란하게 소리 지르는 고장난 경보 시스템과 같습니다. 강 선생님이 몇 방울밖에 안 나오는데 계속 마렵다고 느낀 이유가 바로 이 폭주하는 민감도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쟁은 다리 부정과 짠 음식의 콤보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는 짠 음식이 많습니다. 김치찌개, 짭짤한 생선조림, 야식으로 먹는 라면 등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이 많죠. 나트륨이 몸에 들어오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직에 있는 물을 혈관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때문에 혈관 속 물의 양이 증가하고 신장은 이 늘어난 물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과부하가 걸려 더 열심히 여과해야 합니다. 당연히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물이 중력에 의해 다리 쪽으로 몰려 부종으로 잠복해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다리를 쭉 펴는 순간 마치 댐의 수문이 열리듯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혈액순환으로 빠르게 돌아옵니다. 신장은 갑자기 유입된 이 잠복된 물폭탄을 감지하고 당신이 가장 깊이 잠들어야 하는 시간에 미친 듯이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강 선생님도 저녁에 짠 반찬을 즐겨 드셨고 하루 종일 앉아 계셨기에 이 세 번째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밤에 나오는 소변이 사실은 다리에서 올라온 물이었네요 하고 강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단 하나의 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비밀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전쟁을 겪는 환자들을 보면서 약물 치료 외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했습니다. 그 답은 바로 균형이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해야만 야간효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을 잡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정반대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물을 혈관 안으로 끌어들여 신장을 과로시키는 소금 폭주족이라면 칼륨은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내고 물을 다시 세포 쪽으로 이동시켜 신장에 걸린 부담을 덜어줍니다. 몸에 칼륨이 부족하면 이 균형이 쉽게 무너져 밤새 신장이 고생하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와 근육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예민하게 폭주하는 방광신경을 진정시켜 과도한 수축 반응을 줄여줍니다. 방광이 물을 더 잘 유지하도록 도와서 뇌로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그네슘은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에도 관여해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대학병원에서 응급실 당직과 논문 작업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났고 몸이 피곤한데도 잠이 조각조각 끊겨서 늘 아침에 멍한 기분이었죠. 저도 모르게 만성적인 미네랄 부족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섭취 시점을 조절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 다리 쥐가 사라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을 때 저는 이 미네랄의 중요성과 타이밍의 힘을 절감했습니다. 혹시 평소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미네랄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진료와 환자 관찰을 통해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특정 음식을
늦은 저녁 식사 후 2~3시간 정도 지나서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더 깊은 잠을 자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해결책이 결코 복잡한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필요 없습니다. 물을 200ml로 재서 마실 필요도 없고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간단하고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혼자 사는 분도 충분히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접어듭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지만 정작 본인들도 놀랄 만큼 큰 효과를 주는 한 가지 습관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에도 잘 맞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조리도 간단하고 무엇보다 밤 시간대의 생리적 리듬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습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 흔하고 익숙해서 그 가치를 놓쳤던 바나나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바나나를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거나 아침에 먹는다고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바나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왜 따뜻한 바나나가 최적의 선택이 될까요? 첫째,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을 아주 알맞은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칼륨은 저녁 식사에서 들어온 과도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내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마그네슘은 예민해진 방광신경을 진정시켜 밤새 평온함을 유지하게 돕습니다. 둘째, 온도가 핵심입니다. 바나나를 따뜻하게 데우면 전분 구조가 변해 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한국인에게 흔한 위장 문제, 즉 소화 기능이 느려지는 노년층의 밤 시간대에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돌면서 맛은 더 순해지고 은은하게 올라오는 자연향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따뜻한 바나나를 먹을 때 퍼지는 은은한 향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고 불안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섭취 타이밍입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이나 3시간 뒤에 따뜻한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은 저녁에 들어온 나트륨이 혈관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시점에 칼륨을 넣어 소금 폭주를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따뜻한 음식으로 몸의 중심 체온을 아주 부드럽게 올려주면 오히려 잠들 때 중심 체온이 떨어지면서 깊은 잠을 유도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먹는다고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강칠성 선생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선생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내가 바나나를 데워서 먹어야 한다니 이렇게 쉬운 걸로 되겠소. 하지만 저는 강 선생님에게 딱 2주일만 속는 셈치고 꾸준히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강 선생님은 저녁 8시경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바나나의 은은하고 부드러운 단맛이 입안을 한돌았고 속이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적처럼 밤에 한 번만 깼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느낀 변화는 깊은 잠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가벼워지고 다리의 붓기가 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나나의 칼륨이 다리에 잠복해 있던 물폭탄을 해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강 선생님은 소변 때문에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을 내리잤습니다.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 그의 목소리는 7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다시는 깊이 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로 10년 전의 몸을 되찾은 느낌입니다. 밤새 아내를 깨우지 않으니 아내도 편안하게 잡니다. 그가 가장 기뻐한 것은 또 깨겠지 하는 불안감 대신 오늘은 깊이 잘 수 있다는 마음의 안정감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나나가 그 신호를 몸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이제 편안해지자. 이제 방광도 쉬어도 된다. 이제 깊이 잘 시간이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 가지 공통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안정성과 일관성입니다. 매일 저녁 반복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몸에게 이제 편안해져도 돼요, 이제 잘 시간이에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네랄, 온도, 향, 시간이라는 요소들이 올바르게 조합되면 몸은 실제로 그 신호를 따르게 됩니다. 개선은 어떤 기적의 약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흐트러져 있던 생체 리듬이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회복입니다. 리듬이 맞춰지면 신장은 충분히 쉬고 방광은 덜 민감해지고 신경계는 이완되며 오래 잃어버렸던 깊은 잠이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이 습관이 단지 강 선생님과 같은 노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수원에 사는 52세 여성 환자는 교대 근무로 인해 생체 리듬이 무너지고 불면증과 야간뇨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이 따뜻한 바나나를 저녁 습관에 넣자 그녀는 속의 답답함이 줄고 잠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가슴 두근거림이나 머리가 멍한 느낌이 없어요. 몸이 드디어 풀린 것 같아요. 현대인의 무너진 자연 수면 리듬, 늦은 저녁 식사, 일상의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을 회복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바나나만 먹으면 야간뇨가 완전히 나아지나요? 저는 항상 분명하게 답합니다. 어떤 방법도 마법 같은 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신장, 방광, 신경계를 정확한 디전에 맞춰 강력하게 도와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녁에 짠 음식 조금 줄이기, 잠들기 전 다리 심장보다 조금 높여주기, 그리고 이 따뜻한 바나나를 먹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과 함께 적용하면 몇 주 만에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꾸준히 해보세요. 몸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들의 축적이 가장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는 위험한 경고 신호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야간뇨의 진짜 원인은 바소프레신 호르몬 감소와 방광 민감도의 폭주, 그리고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다리 부종의 역류라는 복합적인 요인에 있었습니다. 셋째, 해결책은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를 따뜻하게 데워 잠들기 2시간 전 섭취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습관에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1시간 반에서 2시간 뒤 바나나 하나를 따뜻하게 데워 천천히 드셔보세요. 몸이 다시 평온함을 되찾고 깊은 잠에 빠져드는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한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더 깊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긴 밤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깊고 평온한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